오늘 진짜 전략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시장에 존재를 했던 불확실성이 소멸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바이든 후보의 당선, 화이자 백신의 효과 등으로 인해서 많이 완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러한 증시의 긍정적인 양상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최근에 증시는 좀 긍정적인 부분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셨던 바이든 후보의 당선, 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의 한 90% 정도의 효과를 보인다는 백신 개발. 자, 이 두 개를 갖다가 지금 다 기정사실화할 것이냐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선 이 그림 한번 보시죠. 네.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다른 기회를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이렇게 이른바 제목이 미디어 바이어스 차트죠. 언론들은 뭔가 어느 언론이나 조금씩은 다 편향돼 있죠. 네. 이 표에서 이제 왼쪽은 짙은 색깔의 왼쪽은 아주 진보 내지는 좌파라고 하는 중에서도 네. 극좌, 그다음에 레프트. 좀 레프트, 네. 가운데가 이제 중도 센터. 그리고 오른쪽에 라이트, 오른쪽도 이제 붉은색의 라이트. 여기서 우리 왼쪽 보시면은 CNN,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나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워싱턴 포스트는 여기 안 들어가 있네요. 자, 그다음에 블룸버그, CBS, MBC, 그렇다면 CNBC도 마찬가지겠고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분류됩니다. 그나마 이제 중립적이라고 보이는 게 영국의 공영방송 BBC 같은 경우, 아니면 더 힐, USA Today, 월스저널 정도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좋아한다는 팍스 뉴스 이렇게 있죠. 네. 이런 거는 그걸 해주고, 자 이제 특히 이제 우리 국내 언론에서는 대부분 CNN이나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이런 쪽을 보도하죠. 자 이번 주 들어서 조금 달라지고 있는 이 기류를 갖다가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 월요일 날 밤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는 미국으로서는 월요일 날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동안 이제 골프 치고 그때 민주당 언론들이 그냥 대통령 당선됐다고 이렇게 선언해주고 그런 상황 됐는데 이제 월요일부터는 좀 바빠질 거다, 소송이 제기될 거다 했는데 우선 이 내용은 그 중에서도 왼쪽으로 분류되고 있는 뉴욕 타임스에서도 그때 굉장히 크게 보도됐던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 아닙니까, 공화당. 네. 결국 매코넬이 공화당이 이긴다 쪽으로 해서 트럼프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고 지금 이제 그 당시 뉴욕 타임스는 이렇게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279에 214 이렇게 해서 사실 이렇게 경합주 몇 군데가 이렇게 뒤집어진다면은 결과는 달라질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인수위 홈페이지라고 해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그다지 잘 준비된 사이트라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1월 5일 날 가서 결선 투표한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주가 하나의 국가이다 보니까 그래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인데 네. 조지아에서는 어쨌거나 상원이 되려면은 과반을 획득해야 되는데 아무도 과반을 획득 못했다고 해서 1월 5일 날 여기 이제 두 석이 걸렸다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이제 진짜 블루웨이브냐 아이바냐는 가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한번 지켜보시죠. 어제 들려왔던 뉴스 중에 이제 폼페이오 장관의 국무장관의 발언 중에 두 가지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이렇게 정권이양 인수인계에 대해서 얘기했더니만 첫 발언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기 순항이 될 것이다 이런 식의 표현이나 기자들이 이런저런 질문에 어쨌거나 세계가 한번 지켜봐라,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이런 상황이니까 한번 네. 지켜보시죠.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백신 그때 나와서 막 난리 났을 때 시장 막 펑펑 날아가고 있을 때 그때 블룸버그에 들어갔을 때 화요일 오후였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갔을 때 이 얘기 나왔죠. 브라질에서의 중국산 백신 임상 실험이 중단됐다는 거예요. 예. 아주 심각한 후유증 때문에 결국 사망했다는 소식까지 그러겠죠. 나왔습니다. 나왔고 자 이제 또 밤사이에 또 CNBC 이래저래 뒤지다 보니까 이런 표현 이런 것이 또 기사들이 올라옵니다. 너무 환상에는 빠지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코노믹 리커버리, 경제 회복이 굉장히 빨리 올 것이다. 백신만 개발된다면 네. 그런 식으로 UBS의 웨브가 그랬다는데 누가 그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상식이죠. 그렇죠. 맞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이제 시장 상황이 이렇게 자막으로 나오고 경민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어제 마켓워치의 개장 전 전망이 정말 멋지게 들어맞았어요. 개장 전에 뭐라고 하니까 그쪽 시간으로 동부 시간으로 8시 35분 장 열리기 전에 이틀간의 흐름이 추세를 만드는 건 아니래요. 그래서 뭐 한 이틀 동안에 무슨 뭐 거기 언택트는 이제 지는 것 같고, 지능 같고 그동안에 못 갔던 것들 이런 거다 했는데 그게 아니다 했고 그러고 장 열리고 나서 이제 한 11시 43분 그쪽 현지 시간으로 네. 그래서 주식들이 막 올라가는데 나스닥이 주로 이제 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이 화두가 좀 fizzles 조금 이렇게 시들어든다 이 말이에요. 백신이 나왔다는. 지금 이제 계속 시황에서 로테이션 얘기 나옵니다. 네. 화요일 11시 방송에서 잠시 보여드린 슬라이드입니다만 블루웨이브 하면서 우리가 그때 했던 게 상하원까지 다 가져가고 대통령도 민주당이 하면은 대규모 경기 부양 그렇다면 국채 수익률 상승 시장 금리 오르고 그리고 증세한다 했고 규제 강화될 거고 그 얘기는 기술주 최근 들에 잘 달려왔던 그런 대형 기술주들은 부담, 경기 민감주는 그나마 좋은 거 아니야라고 했다가 백신으로 넘어가니까 백신 나오면 그 자체가 경기 부양 아니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뭐 대규모 경기 부양이 무산된다기보다도 규모가 좀 적어질 수도 있겠네. 네. 그렇지만 금리는 오를 거야. 왜? 경기 회복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런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졌던 거죠. 성장주, 대형 기술주, 언택트 수혜주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코로나 이후요. 거기에서 이제 가치주, 경기 민감주, 중소형주로 대대적인 로테이션. 특히 백신 나왔다 했던 날 러셀 2000 뛰는 거 보면 뭐. 저 여기 이제 어제 밤 사이에 조금 이틀은 그랬는데 어제 밤 사이 흐름은 과연 그래? 하는 또 이렇게 흐름이 나왔던 겁니다. 마켓워치가 진짜 제대로 맞췄는지 아니면은 또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죠. 이틀 급등하고 나서 하루 조정했다고 해서 이틀 급등을 무시할 것도 못 되는 거예요. 아, 그것도 그래요. 예, 맞아요. 뭐 그런 상황이라서 네. 지금 어쨌거나 시장은 묘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신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차익 실현도 얽혀 있고 네. 갑자기 놀란 가슴에 그냥 본전 오니까 다시 털고 나오는 흐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지금 말씀하신 미 대선이나 백신이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여전히 아직까지 확인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걸 갖다가 시장이 염두에 두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아직까지는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뭐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네. 불확실성 변수가 여전히 남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도 뭐 나스닥이 하락했다가 나스닥이 다시 올라오는데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도 상당히 좋잖아요. 코스피는 네. 지금 8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증시의 시가총액도 지금 사상 최고치 달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증시의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런 상황에서 네. 지금 이제 시장에 이제 이른바 시황을 쓰는 사람들은 뭐 블루웨이브가 어떻고 뭐 로테이션 어쩌고 하는데 시장 자체만 한번 보시면은 좋긴 좋습니다. 지금 우리 코스피 한번 보시죠. 여기서 주요 저항선 2개를 다 뚫었습니다. 네. 주요 저항선 2개는 일단 이 선이 주목되죠. 이렇게 고점끼리 연결했던 지난 8월 초부터 해서 이렇게 뭔가 이 하나의 저항선이 만들어졌던 거. 그렇죠. 그리고 3월 저점부터 해서 이 상당히 의미 있었던 추세선 이걸 깨고 내려왔다가 이 추세선 못 올랐으나 했는데 이걸 지금 열어버렸잖아요. 이 와중에 재밌는 거는 11월 4일 이후에 좌우지간 일주일 동안에 딱 외국인들 3조를 사버리네요. 그동안에 그렇게 팔아졌던 외국인이 이 기간에 3조를 샀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이제 만기를 맞는데 네. 지수선물에서도 2만 4천 계약 넘게 해서 거의 2조 가까이 사서 이렇게 되면 5조예요. 5조 돈으로 일주일 사이에 11월 4일 이후에 개인은 이 와중에 4조 넘게 팔았고 순매도인데 요걸 갖다가 지금 기술적으로만 접근하자면은 딱 요렇게 희한하게 나옵니다. 네. 우리가 2018년에 찍었던 이게 현재로서는 사상 최고치 2,607포인트. 네. 근데 이 패턴을 갖다가 추세 지속형이라 봤을 때 이걸 갖다가 지금 이번 주 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열었다. 그렇다면 일단 기술적으로는 이 높이만큼 이 깃발형이라고 볼 수 있는 깃발형 내지는 직사각형으로 볼 수 있는 이
패턴의 높이만큼 간다라고 했더니만 딱 여기 걸리네요. 네. 오케이. 그러면은 뭐 2600까지는 한번 염두에는 둬보자. 그러나 그때 갔을 때 2600 갔을 때 또 여기저기서 2800, 3000 외칠 텐데 그때는 낚이지 말자. 왜? 잘못하면 죽는다는 게 이 여기서 나오는 거 있죠. 기술적 보조 지표들이 지금 다이버전스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상황이고 코스닥도 의미 있는 선들을 뚫었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요 네크라인 말씀드렸죠. 헤드앤숄더 패턴에. 네. 네크라인 저항은 올라섰는데 요것도 구름대라고 약간 버둥버둥하네요. 이 일목균형표상의 얇은 구름대도 외국인은 이 와중에 지금 조금 팔고 있고 그렇죠. 개인은 사고 있고 외국인 이거밖에 안 파는데 개인은 6,300억이나 네. 나머지 기관 팔고 하락하면 그냥 사더라고요. 뭐 기타 법인 딴 거 있겠습니까? 대주주들이죠. 네. 아유 고맙습니다 하고 팔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 이런 상황이고 미국보다도 심천 중국 희한하죠. 여기를 못 넘습니다. 이상하게 이 와중에 어제 알리바바 광군제였습니다. 뭐 싱글스데이라고 했는데 미국 사람들은 4,982억 위안 뭐 그렇게 나왔네요. 자 그동안에는 11월 10일 날 하루 매출 가지고 난리쳤죠. 네. 여기 땅 해서 그러면 얼마 이거 몇 초 만에 뭐 이런 거 막 그렇죠, 제고했죠.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게 11월 1일부터 3일까지인가 하고 그다음에 어제 해서 나흘 동안에 그래서 정확하게 어제 하루 매출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는 안 나옵니다. 네. 어쨌거나 최고래요. 83조. 오케이. 그런데 시총은 알리바바 이 홍콩 항생에 상장되어 있는 알리바바 주가는 이렇게 급락을 해버렸어요. 왜 그런 건가요? 중국에서 네. 지난번에 그 엔트그룹 상장 상장 무산된 거 못하게 있잖아요. 했죠. 예. 마윈이 지금 뭔가 이렇게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그 공산당이 싫어할 만한 말을 몇 마디 했더만요. 네. 그리고 또 아마 핀테크 하면서 저렇게 나오면은 기존에 또 은행 자본가들 그거 다 해봐야 뭐 중국 공산당 연줄로 가 있는 사람들일 텐데 그쪽이 조언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돈 좀 있다고 네. 좀 이렇게 스타로 떴다고 마윈이 공산당이 싫어할 만한 얘기들을 막 해대니까 그거 했습니다만 뿐만 아니고 인터넷 기업에 이어서 핀테크에 대해서도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얘기가 어제 그 당국에서 나왔다는 얘기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흐름이 갑니다. 네. 유럽은 좋네요. 프랑스가 코로나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급등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이 시비에서 워낙에 코로나가 하도 심각해서 12월에 가서 무조건 돈 붓게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네. 요 굉장히 어려웠던 이 구간을 이 기술적 저항을 돌파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 보시면은 그 전에 요거는 지금 KTB 10년물인데요. 10년 국채 선물이니까 지금 이 얘기는 잘못하면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국채 선물이 막 흘러내리는 가능성, 우리 국내에서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 네. 외국인들 그동안에 많이 샀는데 지금 선물 채권에서 많이 팔고 있습니다. 자, 미국채 10년물도 위클리 차트 가져왔습니다. 굉장히 크리티컬한 데 와 있다고 보셔야겠죠. 어제는 베테랑데이 그래서 제향군인의 날인가 해서 채권 시장은 쉬었어요. 채권 시장은 쉬었고 무슨 뭐 트럼프 대통령 트윗에다가 비 맞아가면서 그 국립묘지 참배하는 거 이런 것도 동영상도 올리고 했는데 자 요거 올라가느냐 마느냐 이거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제 1% 진입이란 얘기입니다. 조금 굉장히 크리티컬한 상황이 왔습니다. 금리 오르는 것이 경기 회복으로 봐줘서 주식도 같이 갈 것인지 금리 오르는 것이 주가에서 주가 산출의 그 소위 말하는 분모의 할인율 상승으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할런지 상당히 지켜볼 필요가 있고 다우 이 상황이에요. 이렇게 왔는데 이날 확 백신 개발 소식에 이렇게 갔다가 네. 윗골이 달렸고 했는데 어제도 못 갔고 월트 디즈니도 재밌죠. 백신 나왔으면 제일 혜택 보는 데가 이런 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월트 디즈니. 소식 나왔을 때는 이렇게 했는데 팔로우 스루가 조금 약합니다. 네. 나스닥. 자, 이 무렵은 뭐였죠? 블루웨이브 하면서 야 이거 민주당 되면은 네. 나스닥 별로 좋을 거 없는데 나스닥 주도해왔던 그 대형 기술주들 그러다가 선거 결과 보니까 블루웨이브는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맞아요. 또 날아가다가 백신 나왔다니까 이틀 두드리 맞았다가 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그게 기술주들의 애플, 아마존닷컴, 넷플릭스가 다 똑같은 흐름이었어요. 이때는 선거 전에 그러다가 이제 뭐 여기가
선거 전에 이렇게 했다가 사실 9월 2일 날 다 두드려 맞고 이때 이후로 고점은 못 올라서고 있습니다만 선거 이전에 이렇게 블루웨이브 두려움 선거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붙었다가 백신 소리에 한 이틀 빠졌다가 어제 다시 올라왔어요. 테슬라는 조금 지금 고란 상황. 그래서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이 지금 좀 정신없어요, 지금. 지금 요 뭐 하다못해 요 아마존닷컴만 하더라도 네. 이 안에서 지금 3천에서 3,300 위를 갖다가 며칠 사이에 왔다 갔다 했으면은 거의 지금 10몇 프로를 갖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이게 장기 투자가 아니고 이렇게 그거 하신 분들이라면 이것도 단타 개념으로 덤벼드는 뭐 어떤 세력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조금 정신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네. 지금 로테이션이냐?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아니야? 아니야. 길 수도 있어. 뭐 이런 거예요. 맞아요. 정말 오락가가 바이든 된 거야? 된 거 아니야? 된 거 아니야? 네. 지금 자꾸 미국에서 들려오는 분위기가 약간 달라지는데 무슨 뭐 고립무원 아무도 없다고 하던데 네. 지금 뭐 여기저기 막 트럼프 우군이 생기던데 결국 이거 엘고어하고 조지 W 부시도 한 달 걸렸는데 그렇죠. 이거 1, 2주 만에 끝나는 게임이 아닙니다. 네. 조금 이 불확실성은 여전한 시장 흐름이고 변동성도 우리는 지금 감내해야 됩니다. 네, 네. 불확실성은 여전하지만 그래도 지수의 방향은 코스피를 중심으로 보자면 우상향을 계속해서 우상향은 이어가면서 인정은 해줘야 되는 네. 거죠. 시장의 현 흐름은. 그렇죠. 네. 네. 참 기대감을 어느 정도는 키워가고 있는 시장인데 또 외국인의 동향과 함께 보자면은 우호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달러 가치 최근에 백신 이야기 나오면서 약간 올라가긴 했는데 그래도 추세적으로 좀 내리고 있잖아요. 네. 앞으로 더욱더 바이든 시대에는 뭐 이것도 불확실하긴 하지만 더 내릴 것이다. 신흥국으로 자금 몰릴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우리 원화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네. 아까 그러다 보니까 요거 말씀을 어떤 놓쳤네. 거요? 아니. 예. 화이자. 네. 화이자 백신 나왔다는 날 이 차트 한번 보시죠. 백신 나왔다는 날 이렇게 올랐다가 종가리 이렇게 확 밀렸고 이틀 연속 밀립니다. 네. 어제 지금 56억 달러를 팔았대요. CEO는 자사주 팔았대요. 우리 돈으로 한 60억 원 정도 되네요. 이거 갖고 뭐 이렇게 말들이 많던데 아유 뭐 자신이 없어서 팔았는지 지금 뭐 뭔가 뭐 아들내미 용돈이 갑자기 급해서 몰라도 한 60억 팔았다는데 뭐 우리 국내에서 벌어지던 일에 비하면 규모 네. 화이자라는 회사 크기와 재료에 비해서 우리 국내에서 가끔씩 자사주 팔면서 대주주들 파는 거에 비하면 그냥 껌값이니까 봐주도록 하시죠. 화이자 흐름 이렇다는 건 염두에 두시고 네. 달러 놀랍습니다. 어쨌거나 이 선이 무너졌을 때 좀 각오를 했어야 되는데 저도 이번에는 늘 차트쟁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면서도 이 선의 위력을 갖다가 조금 관가했던 게 있습니다. 네. 1180에서 너무 오래 머물렀고 그다음 1150, 1120인데 이 구간도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거는 참 의외입니다. 어제 이제 1110원으로 끝났는데요. 지금 우리는 이런 모습이에요. 조금 확대하자면은. 네. 그런데 지금 과매도 국면입니다. 이때 막 못 사서 안달했던 것도 좀 문제지만 지금 여기서 못 팔아서 안달하는 것도 별로입니다. 맞아요. 그다음에 위안은 지금 똑같은 그림인데 위안은 지금 아래 꼬리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안보다도 더 우리가 서울에서 더 그거 한 거예요. 네. 과하게 하는 거예요. 유로는 지금 이렇게 밀리고 있습니다. 한 3일째. 유로는 한 밀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FX 스트리트에서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왜? 22가 굉장히 도비시하고 완화적이고 비둘기파적이고 그리고 코로나가 너무 우려가 됐어. 그리고 라가르드는 계속 얘기하죠. 백신에 대한 낙관론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면서 어쨌거나 22는 더 푹 끄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유로가 잘 못 가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결국은 오늘 뭐 한 1113원 정도인데 워낙에 수급상으로 지금 딱 바깥에서 달러가 좀 오른다든지 달러 위안 환율이 또 이렇게 돌아선다고 해서 쉽게 못 가는 거는 조금 이렇게 우리 국내에서 아직까지도 정리돼야 될 롱이 많은 것 같고 또 아주 소소할 수도 있고 단기적일 수도 있지만 이른바 서학개미들이 기술주에 대해서 차익실이 조금 이렇게 이어진다면은 그 또한 환율은 하락 요인이에요. 미국 주식 산다고 달러 사들고 나갈 때는 네. 환율이 오르는 쪽이지만 지금은 팔고 그 달러 원화로 바꾸려 하다 보면은 환율이 좀 눌릴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그런 상황입니다. 막 1110원 어느덧 여기까지 와버렸고 이제 1100원 아래까지도 생각하자라고 하는데 그러려면은 아까 보셨던 유로 달러 최근에 고점 위로 열고 달러 위안 환율도 더 떨어지고 하는 그런 걸 갖다가 확인하고 외국인들이
그냥 샀다 팔았다가 아니고 진짜 몇천억씩 계속 사주는 상황이 와줘야 1,100 아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 이쯤 왔으면은 네. 너무 못 팔아서 안달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진짜 전략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